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생상품 연구 중에서도 이제 파생상품 개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은 뭐냐면은 그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나누자면 유가증권 시장은 주식, 채권 이렇게 나누겠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죠. 빌딩이 될 수 있겠고 수익형 빌딩 또는 뭐 SOC 하여튼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파생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많이 합니다. 주식을 기초로 해서 그런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자산, 주식 또는 이제 주가 지수 전체를 아우르는 주가 지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주식이나 또는 이제 그 주가 지수 또는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농산물이나 원자재, 석유, 금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이 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런 이 기초 자산의 가치에 연동된 가격 변화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의 거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원유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원유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은 원유 시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 두바이유나 텍사스 텍사스 텍사스유나 아니면 뭐 유럽의 그 북대서양 오일이나 이런 원유 가격은 변동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이 변동하는 것처럼 이런 하여튼 모든 이런 자산의 가치는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뭐냐면 특정 자산이 특정 시기에 형성하는 가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거래하는 행위.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유가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아니면 또 6개월 후에 12개월 후에 이 원유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이 파생상품이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아니면 주가 지수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런 금융 파생 상품은 이런 이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정해서 하는 거죠. 원래 이제 파생 상품, 이게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선물 옵션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원래 시작은 예를 들어서 뭐 밭대기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작물을 재배할 때 밭대기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봄에 농부가 어떤 뭐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은 뭐 무나 아니면은 고랭지 채소나 이런 걸 심었을 때 자, 나는 이제 여기 뭐 1000평에 이렇게 무나 뭐 이런 하여튼 특정한 양파나 감자는 뭘 심었겠죠. 이거를 12월 달에 수확을 하면은 총 얼마를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런 농작물은 이 기후나 날씨 또는 강수량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확량도 차이가 나고 또는 품질도 변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는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500원, 1000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농부가 했을 때 이제 도매상이 되겠죠. 도매상과 거래를 하는 거죠. 12월 달에 가을에 이제 수확할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500원에 전부 다 넘기기로 하도록 거래를 하면 농부는 본인이 특별한 이런 이 하자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그 농작물에 대해서 그 처음에 계약할 때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고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선물 거래인데, 선도 거래인데, 선도 거래? 선, 선도 거래죠. 선도 거래. 선물 거래는 그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뭐냐면 그런 특정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이 대상이 이제 지정한 날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할지를 미리 정해서 그걸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700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1개월 후에 또는 2개월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이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00이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주가 지수를. 그것이 이제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한 종류인 선물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중에는 이제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옵션은 거기에 조건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나는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을 특정한 시기에 지정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지수가 1700인데 2000에 산다 그렇게 하면은 사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조건이 이제 주가가 변동하더라도 처음에 정한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판 사람은 그 가격에 자기가 주가 지수를 파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결제를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만기일에 자신이 정한 가격하고 실제 만기일에 형성된 가격의 차액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산 사람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만기에 형성된 가격이 더 낮아지면은 그만큼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거고, 반대로 판 사람은 그만큼 더 이제 수익을 얻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면 이 사람이 결제를 안 하고 만기에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으면은 판 사람은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사람이 저쪽에서 지불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이거 법정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이런데 이거를 거래소라는 이 공인된 기관이
그런 이 거래 당사자,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그 증거금을 매일 관리를 함으로써 만일의 결제가 이상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선물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